안녕하십니까. 2월 28일 2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김경국TV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를 외치는 대학가의 목소리가 심상치 않습니다. 연세대학교에서 출발해서 서울대로 경북대로 서서히 옮겨붙던 대학가의 시국선언 불길이 일단 불붙기 시작하자 전국의 40여 개 대학으로 그야말로 들불처럼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대학생들의 탄핵 반대 시국선언은 전국적으로 확산됐고, 어제는 서강대, 전남대, 영남대, 오늘은 성균관대, 한동대, 부산외대 등에서 시국선언이 열립니다. 내일 3월 1일에는 서울 종로구 마로니에 공원에서 전국 대학생들이 모여서 탄핵 반대 총궐기 대회를 열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광주 항쟁 발원지인 전남대에서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를 외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이에 대응하는 종북 세력인 대진연 등이 맞불 집회를 열면서 충돌 위기감도 감지됐는데 다행히 큰 충돌 없이 행사가 마무리됐습니다. 어제 전남대 행사는 규모는 크지 않았지만 울림은 컸습니다. 사실 광주 한복판에 대학생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에 반대하고 민주당을 비판하고 진보당의 친북 성향을 비난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전남대 학생들은 용기 있게 탄핵 반대의 기치를 높이 들었습니다. 특히 어제 전남대 시국선언에는 전남대 음악교육학과 1호 학번 졸업생 배진희 씨가 나서 왜 윤석열 탄핵 반대를 외치는지, 왜 민주당은 간첩법 개정에 반대하는지 등에 대한 열변을 토했는데 웬만한 정치인 저리 가라 할 정도로 보기 드문 명연설이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이 연설을 접한 전한길 강사가 내일 3.1절 여의도 집회에서 배 씨를 연단에 세우기로 했는데 아마 굉장한 반응을 불러일으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배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출발해서 폭풍 연설을 이어갔는데 참석자들은 창당해서 당대표 해라 이렇게 소리를 칠 정도로 속 시원한 함성과 외침이 있었습니다. 이번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매번 시위 때마다 청년들이 마이크를 잡고 탄핵을 반대한다는 소신을 피력했는데 우리 생각보다 청년들은 굉장히 똑똑했고 또 주관도 뚜렷했습니다. 이런 청년들을 보면서 지금 이 난국만 넘어간다면 우리나라는 충분히 미래가 있겠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배 씨는 자신을 토종 전라도 출신이고 연설을 하기 전에 특정 세력과 의논을 했다든가 그런 일은 없었다는 사실부터 밝히고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고 민주당 비판하는 연설을 광주에서 하면 누구 사주를 받았느냐, 이런 말이 나오는 그런 지역의 현실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 전남의 지역 현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배 씨는 연설을 통해서 보수 정권 집권 때마다 국민을 선동해서 정권을 흔들거나 퇴진시켰던 레거시 언론이 이번에는 윤석열 대통령 정권 퇴진 시위에 적극 참여하도록 국민들을 부추기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런 언론인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반국가 세력 척결을 주장한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제대로 보도할 리가 없었는데 사실은 계엄령이 아니라 계몽령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배 씨는 윤 대통령의 계엄령을 계몽령이라고 부르는 가장 큰 이유로 반국가 세력 준동을 들었습니다. 민노총 간부의 간첩 사건 공소장에 드러난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에 속한 김계리 변호사가 읽었죠. 그 북한 지령문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거대 야당이 북한의 지령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소위 말하는 레거시 언론도 그 지령문에 충실하고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광주 길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윤 대통령 비방 프랜카드를 내걸어 놓는 진보당은 공산주의를 추구하는 단체이고 북한에서 공식적으로 밀어주는 정당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북한의 목소리를 거대 야당이 따라가고 주류 언론은 그들의 목소리가 되어주었다고도 했습니다. 민주당에 대해서는 왜 간첩죄를 반대하느냐, 우리는 공산주의가 싫다라고도 외쳤습니다. 배 씨는 이대로 윤 대통령이 탄핵된다면 부정선거와 반국가 세력의 정치 및 언론에 대한 간섭은 지금이 아니면 다시 꺼낼 수 없는 이야기가 될 것 같아서 마이크를 잡았다고도 했습니다. 부정선거, 반국가 세력의 정치 및 언론 간섭은 음모론이라며 넘어갈 일이 아니라 의혹조차 남겨선 안 될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런데 부정선거, 반국가 세력의 정치 및 언론 간섭을 그 모든 일의 가해자로서 있는 야당이 음모론으로 규정한다 해서 이거 음모론이네 하고 넘어갈 수 있는 일입니까? 심지어 언론과 함께 이미 국민을 선동한 경력이 명백한 당을 말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은 반드시 기각되어야 합니다. 이대로 탄핵된다면 부정선거,
반국가 세력의 정치 및 언론 간섭은 지금이 아니면 다시는 꺼낼 수 없는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결코 음모론이 아니며 최근 있었던 CPEC에서 본 것처럼 미국의 정부와 트럼프 대통령도 공식적으로 인정한 내용입니다. 혹 음모론이라고 할지라도 결코 정황조차 남겨선 안 될 일입니다. 이건 국가의 체제가 걸린 일이며 해결되지 않는다면 국가를 분열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 대통령의 임기가 고작 2년가량 남았습니다. 언론사들을 통제할 힘이 없어 내란 수개나 일컬어지고 헌법상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다하는 것이 전부인 대통령이 무슨 권력을 누리겠습니까? 제발 대통령께서 카레 뽑으신 일을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국민 여러분, 제발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뭘 자꾸 말할 게 있어. 대통령이 잘했으면 탄핵이 안 되겠지 라고 말하거나 정치 이야기에 뭐하러 열을 올리냐며 관심 끄고 말을 하지도 말라는 분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탄핵 심판조차 극좌편향적인 재판관들이 맡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스스로를 좌파라 주장하고 공식적으로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추종한다고 밝힌 사람들 말입니다. 국가 대통령의 탄핵 여부를 결정하는 가장 합리적이어야 할 자리조차 좌우 진영 갈등에 물들어버린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도대체 어떻게 대통령이 잘했으면 탄핵이 안 되겠지 같은 무책임한 말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국가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다음 세대를 생각한다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이렇게 나약한 정신 상태로 어떻게 다음 세대에게 이 사회를 물려준다는 말입니까? 그런 일은 도저히 두고 볼 수가 없어. 불안함과 죄책감에 제가 여기에 나서게 된 것입니다. 우리 기성세대가 더욱 강해져서 대한민국을 지성과 품위를 갖춘 강대국으로 이끌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행보를 보인 민주당이 과연 국가의 안보와 이익을 최우선시하는지 의문이 남습니다. 이에 따라 야당에게 다음 두 가지 사항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첫째, 야당은 간첩법 개정안을 국민의 뜻으로 수용하십시오. 대한민국의 기술과 경제의 발전을 위해 큰 책임을 지고 있는 대기업 및 첨단 과학기술 기업들이 산업 스파이로부터 성과를 도둑질당한다면 그 원통함은 어떻게 책임질 것입니까? 기업의 일원이 되겠다는 꿈을 가지고 청춘을 학문에 바친 2030 세대들의 삶은 무참히 짓밟혀도 되는 것입니까? 산업 스파이가 국내 기업 종사자들의 땀과 눈물이 들어간 결과물을 빼앗아갔는데도 아무런 처벌을 하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맞습니다. 산업 스파이가 활동하지 못하도록 간첩법 개정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맞습니다. 간첩의 범위를 북한에만 두지 말고 외국으로 확장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국민의힘으로 국회에 나갑니다. 간첩법을 개정하라! 반미 친중 정책을 멈춰라!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많은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 반국가 세력에 있다는 것을 대통령으로서 명예를 걸고 알려주신 윤석열 대통령님께 마음속 깊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마이크를 잡은 또 다른 학생은 이 자리에 나서기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느냐. 가방 속에 3단봉이 들어있다. 이 자리에서 다른 목소리를 낸다는 것은 굉장한 용기가 필요하다는 자체가 이상하지 않느냐.
아무리 생각해도 이 상황은 뭔가 잘못됐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 자신을 조선대 김소혁이라고 이름을 밝힌 한 청년은 강기정은 대통령 탄핵 반대를 외치는 광주 시민들을 모두 극우라고 하고 황연필 강사는 우리를 매국 좀비라고 하는데 우리가 극우고 우리가 매국 좀비면 저들은 반국가 세력이고 대진녀는 극좌 빨갱이 세력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내일 서울 광화문과 여의도 그리고 대학생들의 마로니에 광장 집회는 아마 사상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민의힘은 당 차원에서는 동원령을 내리지 않았지만 의원별로 집회 참석 계획을 밝히고 있는데 한 60여 명 정도가 집회에 참석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민주당도 지금 비상이 걸렸습니다. 탄핵 국면에서 집회 참석 인원으로는 탄핵 반대 집회와 비교할 때 탄핵 찬성 집회는 그야말로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적은 숫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내일은 이재명이 직접 집회에 참석하겠다면서 국회의원들과 당원들에게 탄핵 집회 참석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지역위원회에서 버스를 동원해서 사람을 실어 나르는 계획까지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과는 어차피 비교가 되지 못할 것이고 내일이 지나면 아마 민주당은 여론의 현주소를 분명히 알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